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직장병행 수험생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공모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직장병행 수험생분들은 두 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공부 시간 확보와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방향성, 이 효율성을 더더욱 극대화시켜야 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은 직장병행 수험생분들은 이 효율성을 더더욱 신경 쓰고 극대화시켜야지만 전업수험생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공부 시간 확보 그리고 극대화된 효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갖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업무가 1순위입니다. 업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사실 전부가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공부 중요하죠. 공부 중요하지만은 일단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것은 회사다 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 주시고, 다만 일은 내가 나서서 하시는 마시고 일이 펑크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 않을 정도로만, 즉 다른 사람에게는 민폐 끼치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업무가 흔들리면은 공부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험생이라고 할지라도 직장 병행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업무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선순위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와 가정사가 어느 정도 동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직장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봤을 때 결혼을 한 상태였죠. 가정과 가족이 있다면은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합격해도 결국 남는 것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제일 순위, 그 다음이 공부와 가정사가 동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인간관계. 네. 여기서 말씀드린 인간관계라 함은 회사 내에서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친구나 뭐 지인들,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만 3순위라고 해서 이 순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공부가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인간관계는 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의 경조사만큼은 꼭 챙기도록 노력을 하고 최소한 내가 할 도리는 하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최후순위로 둬야 될 인간관계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회사 내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회식 같은 거, 솔직히 직장을 다니면서 회식 같은 거 잦은 경우도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시험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또 나중에 언젠간 퇴사를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시험 합격하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다짐이 있다면은 전 개인적으로 회식은 다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사하면 부질 없거든요. 속된 말로 그냥 쌩 까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변수가 닥칠 때 되게 당황하시거나 어떻게 대처를 못 하시거든요. 그러고는 결국엔 나중에 후회하시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특히 회식 같은 경우에는 제 컨설팅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갔다 오면 이제 항상 후회하시고 또 안 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업무가 1순위예요. 업무만 일단 잘 하시고요. 그 안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인간관계나 회식, 뭐 등산, 뭐 주말에 모임, 뭐 체육대회, 야유회 이런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다 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부해야죠,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바로 계획입니다. 계획도 마찬가지로 방법이나 방향성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건 당연해요. 하지만 특히 직장인분들은 시간도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 계획이 없이 공부를 하시면요, 시험 직전까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험이 딱 다가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합격할 수 있을까? 의문을 남기고 확신이 없는 채 시험장을 갑니다. 그럼 불합격하고 다시 쳇바퀴 돌듯이 힘들게 고생하고 공부하다가 시험에 다가와가지고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합격할 수 있을까? 의문만 남기고 시험 응시하시고 또 다시 쳇바퀴 돌듯이 고생은 하고 고생대로 하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는 영상을 제가 앞으로도 올리기는 하겠지만, 계획은 여러분들 계획을 잘 세우면은 합격 각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이거 쉽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회사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도 합격하기 힘들겠는데 라는 어떤 그런 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액션을 취해야겠죠. 조치를 취해야겠죠. 계획을 통해서 합격각이 나오면은 공부하시는 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합격각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하시면은 퇴사를 바로 그냥 하시거나 공부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은 특히나 장기 계획이 아주 중요합니다. 직장인 분들께는. 그리고 합격각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휴식입니다. 휴식. 이 직장인분들은 역시나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자, 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잠을 줄일 수 있으면은 줄이시되요.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많이 자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을 줄여가지고 빈몽사몽 새벽에 책을 보는 둥 마는 둥 정신없이 졸면서 볼 바에는 조금 더 푹 자고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퇴근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퇴근하고도 지친 몸 이끌고 와가지고 보는 둥 마는 둥 집중력 완전 저하된 상태에서 책을 볼 바에는 차라리 일찍 자고 다음날 아침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 시간이 조금 줄어들더라도요, 쉴 때는 푹 쉬는 게 좋습니다. 다만 잠을 줄이기로 했다면은 나중에 번아웃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을 어느 정도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무조건 쉬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직장인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그냥 쭉 간행군 달리시는데 이러다가 번아웃 오거든요. 가능하다면 금요일 퇴근 후는 그냥 쭉 쉬시고요. 근데 금요일 퇴근 후 쉬는 게 내가 공부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번아웃이 온다, 슬럼프가 온다 하시면은 주말 중 하루를 푹 쉬세요. 통째로. 시간 없다고 안 쉬고 공부하시다가요, 번아웃 오시거나 골병 들거나 몸 어디 아파 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휴식은 필수적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요, 인풋과 아웃풋을 구분해가지고 인풋과 아웃풋을 최적의 시간대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인풋은 아웃풋보다는 훨씬 쉽고 편한 공부입니다. 대표적인 인풋이 바로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거나 아니면 기본서를 회독하는,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인풋이죠. 이런 인풋 공부는요, 비교적 내가 지치고 힘든 시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메인 시간이라고 확보한 시간이 있죠. 그때는 아웃풋, 즉 현출하는 공부를 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내가 짜투리 시간으로서 확보할 수는 있지만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거나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있겠죠. 그런 시간들에는 인풋을 해주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빈몽사몽 하신다 이러면 아침에 인풋하는 거고요. 퇴근 후에 몸이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으면은 퇴근 후에 인풋하고 아침에 아웃풋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아웃풋 얘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암기와 아웃풋은 같은 말 같지만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아웃풋이라는 큰 범주 안에 암기가 있는 것이고요. 객관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된 아웃풋이 이제 기출문제의 선지, OX 판별이죠. 선지, OX 판별하는 것보다는요, 암기가 더 머리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루 중에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쌩쌩한 시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출근 전에 될 수도 있고 점심시간에 될 수도 있고 퇴근 후 씻고 나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병행 수험생분들은요, 효율성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됩니다. 영혼까지. 그래서 직장을 병행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시간이 일주일에 24시간 이상은 나온다 라면은 올바른 공부 방향으로 계획까지 세우면서 공부하고 있다면은 1차 시험, 특히나 60점 넘겨야 되는 절대평가 시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험은 합격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문직 시험 중에 변리사, 회계사, 법무사, 이 세 개는 1차가 상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는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차 시험은 가급적이면 저는 퇴사를 하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간혹 있어요. 퇴사 안 하시고 2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그분들은 정말 예외고 특이 케이스잖아요. 2차 시험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2차 시험이 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실력 만드시고 1차 시험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해서 2차 시험에 올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직장병행 수험생분들은 저도 경험해봤지만 참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힘드신 상황에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많이 또 지치고 힘들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주 좀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꿈이 있고 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요. 정말 건승을 빌겠고, 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직장병행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좀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손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